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을 지키는 종목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내년에 전격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하죠.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을 느꼈던 회사가 이렇게 되면 비용을 무려 3조 원이나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 만에 나온 양봉입니까? 장 후반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또 관심인데 이 한국전력을 비롯한 이 공기업 투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 말씀 한 판에서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D&W 파트너스의 통송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든든한 이렇게 두 분 오늘 또 알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오늘 첫 번째 주제인 한국전력 주가 상승이 이제 시작일지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전기료 인상이라는 이벤트 덕이다. 그리고 저희 송동현 대표께서는 단기적인 상승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올라가면 이것이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될 수 있을지 아무래도 실적이 바로바로 반영이 될 텐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저는 사실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갭을 만들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또 배당락이라든지 또 마무리하는 북클로징 때문에 뭐 단기적인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닥권에서 한 번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대까지 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로 충분히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전기료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대비 약 5.6%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실적적인 좀 이벤트로 작용이 될 텐데 최근에 이제 뭐 탄소 중립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에너지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고 관련된 부분에서 아무래도 전기료 인상 이벤트 자체가 또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전기료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을 인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또 이 부분에서 또 인상이 됐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정부에서 뭐 이런 또 원전 관련된 이런 이제 투자라든지 개발 비용에 2조 7천억 원 정도를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또 원전 관련된 이벤트가 또 발생이 됐을 때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사실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정부 정책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고 대선 쪽에 대한 얘기가 대선이 이제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원전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또 정책들이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또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또 단기적인 또 주가 흐름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뭐 이제 고순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된 부분들은 뭐 59년까지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발생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이벤트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일단은 이 전기료 인상 자체가 좀 긍정적인 이벤트로 작용이 될 것이고 일단은 오늘 장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가격의 변동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북클로징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불안한 것이 저희도 이 이슈를 잡을 때만 해도 지금도 6%대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렇죠. 윗꼬리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 아주 그 상승의 모멘텀을 늘 갖지 못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한국전력이. 네. 그리고 뭐 인정하십니까? 게다가 지금 이제 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사실 이제 주가의 급등이 나왔을 때 조금 갭으로 상승했죠. 그렇죠. 갭으로 상승한 것도 그렇고 주가가 한동안 좀 우하향을 했기 때문에 일정 가격대에서 이제 본전 라인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연말 연초에 조금 약간의 좀 현금화를 했다가 다시 한번 좀 재진입을 하려고 하는 심리도 사실 좀 있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1월 달에는 뭐 통상적으로 좀 중소형 쪽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또 그런 매물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서 이벤트 대비해서는 사실 좀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좀 좋지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변수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이렇게 특별히 나와주신 손태원 대표님. 네. 근데 단기 이벤트로 보시네요.
네, 일단은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이제 시총이 이제 15조 정도 이제 규모가 있고요. 워낙 이제 많이 빠졌었던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좋은 가격 인상이라는 이벤트는 굉장히 실적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워낙 많이 가격이 처져 있었고 그렇게 되면 사실 심리적이나 어떤 면에도 보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대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지금 가격을 올린다고 했을 때 연간 비용이 약 3조 정도 규모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한국전력의 매출 규모를 봤을 때 약 2020년에 58조, 그리고 2021년에 거의 연말쯤에는 60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3조 정도 규모가 주면은 당연히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네. 실적의 큰 어떤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폭으로 뭐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좋은 이벤트이긴 한데 어떤 뭐 상한가의 움직임을 간다든지 10%대 이상의 움직임을 간다든지 이런 축에는 좀 속하지 않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2022년에 가격 인상을 한번 하지만 여기서 주가가 저는 더 오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면 가격 인상을 계속 늘려가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올해만 할 게 아니고 내년도에도 그렇군요. 인상을 해줘야 한국전력이 좀 주가가 좀 조금 더 반전 있게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저는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정리를 한다면 지금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많이 밀렸던 상황에서 일단 단기적인 좋은 이벤트가 나타났고 그렇지만은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확실하게 어떤 모멘텀을 증가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 저항대와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기술적으로도 함께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생각보다는 약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올해 천연가스 가격도 20% 넘게 올라서 네.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서 그렇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전기 요금을 올린 건데 이 정도 한 번 올린 거 가지고 안 된다. 네. 더 저도 올려야 된다. 그렇죠. 주가가 확실하게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은 전 가격 인상에 대한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가격 인상이 좀 더 이루어져야만 한국전력이 조금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께서는 다소 엇갈리는 의견을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24,000원을 주셨고 네, 근데 저희 손혜원 대표께서는 25,000원. 목표가는 더 높아요. 우리 부장님이 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저희는. 예, 말씀해 주셔도 제부터 됩니다. 얘기할까요? 본부장님이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예. 저보다는 이제 가격 폭을 좀 낮게 이제 설정해 주셨네요. 예. 우선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아주 약하게 잡은 이제 수치거든요. 사실 그렇군요.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보시면 약 33,000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는 3만 원 이상을 전망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본부장님이나 저나 3만 원 이하로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좀 단기적인 이벤트로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밸류가 워낙 싸기 때문에 한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격대까지 저는 생각하고 거기다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25,000원 부근이 아주 큰 저항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 목표가로 한 25,000원, 25,000원 잡았지만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두텁게 쌓여 있는 매물대까지는 하지만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과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어떨까요? 24,000원이라는 시각은 24,000원 뚫고 네. 만약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면 목표가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상단 밴드가 최선입니까? 사실 한국전력에게는? 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3만 원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연봉이나 월봉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중장기적인 추세의 변화가 온다면 뭐 3만 5천 원, 3만 6천 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긴 호흡의 목표가를 드리게 됐을 때, 뭐 당연히 싸니까 뭐 길게 들고 가면 그렇게 갈 수 있겠지라고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이제 뭐 1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중소형 쪽으로 좀 관심도가 갈 거고 사실 뭐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벤트, 원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했고 또 이제 또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물
매물대로 본다면 뭐 25,000원 이상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매물대가 좀 굉장히 두터워지는 시장 라인이 24,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좀 1차적으로 한번 단기적인 좀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 충분히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24,000원이고요. 일단 만약에 이제 좀 중장기로 그러니까 진짜 장기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뭐 윗라인에 여기 좀 갭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1차적으로 27,000원, 8,000원까지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만약에 또 이렇게 중장기로 보실 거면은 차라리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이런 이제 목표가 24,000원을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전력에 대한 두 분의 논리를 잘 들으시고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표가를 설정하는 가격대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더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담을 느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올려서 실적 부담이 좀 덜해질 것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했는데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그대로 수혜를 받는 우리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죠. 종목에 가스자가 붙은 종목군들은 오늘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대성에너지가 이 유럽 천연가스 가격 10배 올랐다는 소식이 15% 넘게 오르고 있는데 이 우리 러시아의 푸틴 형님이 네. 가스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았으니까 네. 이 천연가스 가격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이 테마주들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이 쉽게 안 끝날 것 같아요. 이 가스 분쟁이. 네, 그렇죠.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분쟁, 이 이슈 때문에 일단은 그 유럽 쪽에 공급되는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급등을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보적인 위험 때문에 사실 다른 국가들도 이 유럽 쪽에 지나가는 이 가스관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공급에 대한 우려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이 관련된 사실 우리나라의 테마주는 사실 좀 테마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네. 대성에너지가 현재 현재 9,780원이고요. 시총이 이제 2,600억 정도 수준인데 사실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쪽으로 이제 수출을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권이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사실 이 회사는 대구 지역 기반의 서비스 공급 업체거든요. 물론 이제 원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수입을 해올 가능성 수입도 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는 계속적으로 우리 생활에 계속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원가가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소비자 판매 물가를 전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상승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대성에너지에 대한 그런 실적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더 저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네.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분쟁이 물론 미국 쪽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근데 저는 겨울철 수요까지도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지금 현재 날씨가 춥고 예. 그런 상황에서 천연가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 분쟁이 급하게 해결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은 줄어들겠지만 근데 한번 형성된 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천연가스의 가격이 조정이 일어나도 실제로 대성에너지에 대한 실제 물가 수입 대비 실적에 대한 추이는 4분기나 내년까지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근데 이제 왜 테마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네. 변동성이 아주 급격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투기적인 수요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에 대한 그 가격 자체의 부분들은 쉽게는 빠질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아직까지 명확히 해결된다라고 그런 상황은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불확실성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대성에너지 같은 이런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하지만 테마주의 성격으로 좀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저희 현대차가 2025년에는 수소차가 나올 것 같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전격 중단시켰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수소 관련 주식들이 오늘 일제히 떨어지고 있죠. 대한민국의 신성장 산업 중 하나인 수소차에 대한 이 실망감을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소화해 나가면 좋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듣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하창환 본부장께서는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소멸이 됐다. 그리고 송동현 대표께서는 역시 테마주로 보고 계십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소멸됐지만 길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수소 개정안 법안이 일단은 통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게 사실 이제 현대차만 그만둔 게 아니죠. 네. 지금 뭐 완성차 주요 업체들, 예. 뭐 폭스바겐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뭐 BMW,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네, 뭐 대부분이 지금 좀 철회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인프라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이 전기 자동차 전기 충전소보다는 사실 이제 수소 충전소 자체가 폭발 위험도 있고 좀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설치하기가 국내에서도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자동차를 결국엔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도 사실 여전히 아직까지 좀 사용할 때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좀 많이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좀 불편한데 동시에 사실 두 개를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용화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수요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사용자들이 사용하기도 불편한데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보다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뭐 국내에서 현대차까지 좀 포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수소와 관련된 일단 이벤트 자체는 조금 소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시 완성차 업체들이 좀 본격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게 됐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그 관련된 이벤트는 일단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상승분들은 뭐 이제 반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그 전기차가 이렇게 상용화되기 전 한 2, 3년 전부터도 결국에 전기차냐 수소차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던 부분에서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 상용화나 이런 부분 좀 더 편하지만 결국엔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끝판왕으로 갔을 때는 수소가 훨씬 더 이제 친환경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과연 언제까지 펼쳐질 것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지금 굉장히 좀 장기 레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상하 프로테크라든지 뭐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 좀 많이 좀 기대가 됐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주가의 하방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 정책에 따른 이런 뭐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으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만약에 관련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주식에 주목을 할지 두 분께서는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답을 주셨습니다. 저희 송 대표께서는 동아화성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께서는 두산퓨얼셀을 주셨는데 우리 송 대표님 현대차의 주주이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우선은 그런 건 아니고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셔서 궁금하시다고 의견이 예. 현대차가 이제 수소차를 포기를 이제 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렸는데 사실 지금 현대차의 방향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좀 더 친환경차, 전기차와 수소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대차는 좀 수소와 전기를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대세 흐름 자체가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엔진 연구소도 이제 그 폐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전기차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이제 수소차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나 환경이 아직은 조금 글로벌 수요를 받쳐주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을 좀 선회해서 일단은 전기차로 좀 집중해보자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수소차는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인 모멘텀은 소멸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향후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수소차를 포기를 할 것이냐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친환경차가 이제 전기차도 있으면은 수소차도 좀 포트폴리오 다양화 필요성에 의해서 언젠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동아화성을 얘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자회사 동아퓨얼셀이 있습니다. 네. 동아화성 자체가 현대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도 하지만은 저는 수소를 볼 때는 수소 연료 전지 쪽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차는 별로지만 수소 연료 전지는 향후에 굉장히 많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회사인 동아퓨얼셀도 기술력이 아주 좋고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수소를 굳이 보실 거면 저는 동아성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두산 퓨얼셀을 주셨는데 저희 이 현대차가 이 수소차 프로젝트를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계속 뉴스가 나오는 대로 분석해 나가면서 또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아주 풍성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저희 맞수 한판 헤르메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